듣기 잘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어제 한국사 52회 한국사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급이에요. 몇 점을 받았냐면 86점을 받았어요. 86점을 받았고 개편이 됐으므로 80점 이상이면 1급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역사 바보예요. 역사 바보. 하나도 몰라요. 그냥 사극으로만 알고 있어요. 솔직히 사극도 안 났잖아. 사극도 잘 몰라요. 그냥 재밌는 것들만 봤죠. 예를 들면 여인천하나 아니면 해품달 같은 거? 여인천하 20년 전. 해품달은? 그건 판타지. 판타지가? 하여튼 그래서 잘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한 빡세게 열을 공부하면 붙을 수 있다. 그런 좀 희망도 주고 제가 공부했던 거를 좀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고 싶었어요. 우리 언니도 인정했어요. 이 역사 바보가 1급을 따다니. 완전 인정. 솔직히 역사 덕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역사 쓰레기. 역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역사 초심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쓰레기. 역사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길게 해봤자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에 가자. 2주 잡았어요. 근데 2주도 오롯이 집중은 못했죠. 왜냐면 벚꽃도 봐야 되지. 또 저녁 때 또 누가 밥 먹자고 불러내면 또 나가야 돼요. 친구가 몇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놀다 보니까 2주 잡았는데 벌써 목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이면 봐요. 목, 금, 토, 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열흘이야. 열흘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을 고를 때 뭐 최태성 선생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었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개편되고 나서 또 한국사 시험이 많이 이렇게 그 가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많아지면서 접수가 급수 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접수를 어디서 했느냐? 먼 곳으로 가게 됐어요. KTX를 타게 됐죠? 그래서 열흘 동안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최태성 선생님의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다. 기본서는 못 봐요. 그럼 뭘 봤느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어디다? 이건 에듀윌 뒷광고는 아니고요. 2주 끝장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나한테 2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주 끝장을 샀는데 2주 동안 다 못했고 열흘 동안 이것을 봐야만 했죠. 근데 이거 2주 끝장인데 꽤 두꺼워요. 두껍고 또 한국사가 엄청난 분량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선생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은 이랬죠.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하냐? 고대 시대를 끝낸다. 그러면 고대 시대가 어디까지냐면 남북국 시대까지 끝내는 거였어요. 통일신라랑 발해. 크나큰 오산이었죠. 청동기도 외울 게 많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도 외울 게 겁나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듀윌에 이렇게 로마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앙큼하게 계획을 잡았지. 2개씩 끝낸다. 어떻게 됐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보자. 그 대신에 1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것에 중간까지 하고 잡시다. 이런 거지. 왜냐면 하루에 하나씩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 시험 날짜가 돌아오고 있어. 무서워. 이것을 얼마 만에 끝내느냐? 끝냈다기보다는 그냥 진도를 빼는 거지. 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 읽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 일주일 만에 다 끝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뭐였다? 역사 바보, 쓰레기. 역사 쓰레기. 초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삼국시대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본 풍월이 있어서 쭉쭉 갑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그해 전성기이다 까지 기억이 나. 어디까지는 괜찮았냐면 진흥왕이 그 순수비 세울 때까지 괜찮았어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막 영계소문 막 을지문덕 막 등장해. 뭐가 앞이지? 을지문덕이 앞이지. 하여튼 등장해. 겁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뭐 전쟁도 많이 하고 우리는 막 침략의 역사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많이 죽였더라고 사람들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막 하나하나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에 이것을 끝냈는데, 근데 이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 책에, 이거 뒷광고 앞광고도 아니고 뭐 광고도 아닌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이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야의 성립이라고 보면 이렇게 가야의 성립과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이론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뒤에 뭐 모든 이론들이 주제마다 다 있는데,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론을 한번 보고 이 이론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약간 맛보기로 기출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출문제예요. 약간의 맛배기식으로 계속 이제 여기서 맛을 본 거죠. 그래서 맛을 보면서 이론을 보면서도 기출문제의 맛을 조금씩 볼 수 있다. 이 책이. 그래서 이게 아주 괜찮아요. 2주 특강. 그리고 이게 다들 많이 보더라고. 이게 나 같은 애들이 기본서를 보면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저 같은 그 역스는 흐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모르는 애들한테 뭐가 좋으냐? 최태성 선생님 강의가 좋아요. 왜냐면 책만 보면 졸려. 책만 보면 엄청 졸려서 강의를 가끔씩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게 좋아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가끔 어떤 게 좋으냐? 그렇다고 최태성 그 선생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시간이 없어. 그럼 뭘 봐야 되냐? 최태성 선생님이 각 이제 파트별로 쪼개가지고 총 이 한국사를 10강으로 압축해 놓은, 한 강당 한 50분씩 해요. 한 10강으로 줄여 놓은 그런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게 한 챕터 보고, 한 챕터 이거 공부를 하기 전에 그거를 미리 한번 보는 거야. 흐름을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책을 펴. 그리고 이게 봐. 하나도 몰라. 그러면 하나도 몰라. 그럼 아씨 모르겠는데 일단 봐. 일단 몰라. 태조 한 건? 아니야. 태조 한 건 아니야. 태조 이성계 막 막 태종 이방원 유동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너무 옛날 사람이야? 유동근이 정도전이었어? 아니 유동근이 이방원이면 용의 눈물 용의 눈물인가? 한 25년 전. 너무 나이가 나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태조 이성계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이다. 그럼 막 한석가 있어. 막 생각해. 막 상상을 하는 거야.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왜냐면 이미지화 시키지 않으면은 외워지지가 않아. 너무 졸려. 텍스트만 보면서 외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으로 막 생각하는 거야. 막 영정조 나오면은 막 사도세자 막 유아인 생각하면서 막 외우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정조 막 현빈 졸라 잘생긴 현빈 정조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칼 휘두르고 막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 왕 그 바로 옆에 군대를 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왜냐면 그 영화에서 현빈이 싸움을 잘했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끝냈죠. 그 이론을 끝낸 게 지난주 목요일에 다 끝냈어요. 목요일에 다 끝냈고, 최태성 선생님 강의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선생님이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데 말을 잘하니까 쏙쏙 눈에 들어와. 그래서 그 흐름이 있고 또 그 흐름을 알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훅훅 넘어가더라고. 그럼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뭐다? 미리 사둔 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출문제. 태성 쌤이 또 등장했죠? 도움 많이 됐어요. 쌤 도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기출문제 이게 지금 제가 해답지가 훨씬 더 두꺼워요. 이거는 문제집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제집밖에 없고, 그리고 이 문제지를 하나하나 다 답도 달고 또 선택지에 대한 해설도 달려있는 해설지가 또 있는데, 그 해설지가
진짜 완전 이거만큼 이론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일 동안 했죠. 목요일 저녁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서 에듀윌이 2주 끝장내는 이거에서도 기출문제를 좀 다뤄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 기출문제는 밑에 바로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지상정, 뭐다? 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만 오롯이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걸 보면서 문제를 분석할 수는 있으나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감각은 키워지지 않았더라고. 그걸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느꼈어요. 아, 이거 문제를 좀 맛보기는 했지만 문제를 푸는 감각은 안 길러졌구나 해서 이 기출문제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 기출문제집을 사기에 좀 돈이 아깝다. 사실 이게 3일 본 거니까 돈이 좀 아깝긴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뽑아라. 기출문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한국사 능력시험 그 홈페이지. 이게 지금 개편이 됐잖아요. 저는 어디서부터 했냐면 지금이 52회잖아요. 40회부터 봤어요. 너무 옛날 거부터 보면은 이게 너무 옛날 거니까 사실 수능도 막 엄청 옛날부터 기출문제를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51회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고 최태성 선생님의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봤어요. 왜냐면 나는 52회니까 그 전 거는 어떤 게 나왔구나를 보면 되는 거고, 사실 문제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51회 걸 내겠냐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엄청 자세하게 요거를 다뤘으면 이 52회는 안 내겠지. 그래서 그냥 해설 강의만 봤어요. 기출문제를 이제 끝냈죠? 기출문제를 이제 3일간 끝내고 나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최태성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했다고 했나? 하여튼 한국사 시험 전야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찾아보니까 전야제에서 찍어준 문제가 20몇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20몇 문제 중에 내가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찝어주면 등급이 하나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일요일 시험이니까 토요일에 먼저 올라가서 이제 있으려고 하다가 전야제 때문에 안 올라갔어요. 아침에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전야제를 딱 이제 10시에 대기 타고 있었지, 실시간 그 유튜브. 그 전야제에서는 보통 문제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요런 게 나오니까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외워도 이런 식으로 쪽집게 과연 선생님처럼 이제 찝어줘요. 그래서 찝어준 거를 막 이렇게 이제 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게 내가 정리해서 쓴 게 아니라 선생님이 판서를 해줘. 선생님이 막 판서를 해주면서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막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나도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야제를 거의 한 2시간 보고 그리고 바로 잤느냐? 못 잤지. 왜? 기출문제를 다 못 풀었어. 그래서 최태성 선생님은 한 12시쯤 전야제가 끝나고 1시까지 공부하고 자자? 이제 선생님이 그랬어. 왜냐면 이제 12시에 끝나고 바로 자면 안 된다. 내가 찝어준 거 공부 좀 하고 자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1시에 잘 수 있느냐? 못 자. 그래가지고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일단 씻었지. 내일 나가야 되니까 씻었어. 씻고 앉았어. 그래서 기출문제 3회가 남았어. 그래서 기출문제 3회를 쭉쭉 풀었지. 근데 별로 이렇게 앞에 계속 풀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알면. 그래가지고 이제 금세 풀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풀고, 그리고 이것은 그 전야제 때 찝어준 이 필기는 내일 기차 타고 가면서 봐야겠다. 꿈이 야무졌지.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서 봐야겠다 하면서 이건 이렇게 곱게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수험표 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잤어요. 잠이 오냐? 안 와. 잠을 겁나 설치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탔죠. 기차를 타서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냐고. 잠을 못 잤는데. 이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못 봤지. 이걸 못 보고 기차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유튜브밖에 없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뭘 찾아봤느냐? 그때는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짧게 강의를 올려놓으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검색어에 의열단이라고 쳐.
왜냐면 의열단이 헷갈려. 그래서 의열단을 검색해. 그러면 이 최태성 선생님 말고도 다른 강의를 올려놓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강의를 보고 그 강의를 졸리니까 1.5배속을 걸어. 1.5배속을 걸어가지고 강의를 보면 말이 빠르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약간 집중을 하게 돼요. 졸린 와중에서도. 그래서 그걸 집중을 하면서 의열단 보고,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벌써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너무 헷갈렸다고. 그래서 이거를 막 다 딸딸딸딸 외운 건 아니고 흐름을 알면 되는데 그 흐름을 아는 가운데서도 키워드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것만 한 10분짜리로 꼽아놓은, 이렇게 뽑아놓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선생님 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보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봐. 열심히 보면서 1.5배속을 걸어야 돼요. 그럼 10분짜리도 1.5배속이니까 한 7분 정도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강의를 막 찾아보는 거야. 그 밑에 관련 동영상들이 막 뜨니까. 그 관련 동영상에 뭐 그 선생님 것도 있고 뭐 설민석 선생님 것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어. 그러면 설민석 선생님이 가장 좋은 게 얼굴에 되게 표현력이 좋으니까 다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다들 이거를 공부하고 있더라고. 나는 이게 그렇게 핫한 책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태성 선생님이 유명하니까 이 최태성 선생님의 기본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나는 이거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이거 보는 애는 몇 없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 괜찮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걸로는 기출의 선택지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이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 무료 강의가 진짜 좋고, 그리고 그 무료 강의 중에서도 막 빨리 막 정리해 주시는, 막 한 챕터당 막 10분에 하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강의는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 그래서 못 따라가겠더라고. 근데 그 1시간짜리 강의는 직접 판서를 해 가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판서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조금 나도 판서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 단 몇 초더라도. 그때 머리에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 막 3일 전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열흘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면 그거 1시간짜리 강의 그게 진짜 좋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승산이 있다. 그렇게 못할 것은 아니다. 왜냐면 난 역사 바보니까. 그리고 이 전야제 때 찍어준 게 나올 거라는 믿음. 의심은 하지 마. 왜냐면 의심할 수준도 안 돼. 왜냐면 다른 데서 나온다고 해서 네가 맞출 거냐? 아니잖아. 그냥 맞춰준 거를, 물론 다 나오진 않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요거는 나올 거야 이러면서 찝어준 거니까 의심을 갖지 말고 그냥 누구라도 믿어.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야제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출문제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 뒤에서부터 봐. 왜냐면 앞에가 50회고 맨 뒤에가 41회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앞설수록 중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잔머리야? 그래서 이게 내가 52회인데 50회 걸 내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40일에 먼저 봐. 41회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봐.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43회쯤 보니까 책 집어넣으래. 그래가지고 책 집어넣었지.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사 시험 나 같은 역사 바보도 할 수 있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좀 편집해주세요. 알겠죠? 저는 사실은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다 맞은 줄 알았어요. 다 맞은 줄 알았다고. 믿어달라고.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렸다. 왜 틀렸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어. 왜냐면 1급이니까.